맡은 탱크 핵인싸 민수입니다. 올해 미국 유학생활로 강남에서 한국고 대입 영어 지도와 유학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 투자반에 왜 오셨나요? 투자하고 싶으시죠? 돈 벌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죠. 당연히 서울에, 그것도 토익으로 하고 싶죠. 우리가 서울에 하고 싶긴 한데 우리 투자들이 너무 작고 소중하고 귀엽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싼 서울에 토익 투자가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그 어려운 토익으로 서울 재개발 투자를 10번이나 해냈습니다. 우리 부자되는 세상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제 투자 얘기 궁금하시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나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 서울에 깃발 뽑기 하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서울 투자의 열정을 박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투자 배경, 투자 물건 선정 이유, 투자 포인트, 현장 조사, 수익률 분석,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행공스 일기 토지조 멘토로 부자되는 세상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시스 11기, 12기를 연속 수강하면서 모아타운 신통 투자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통이나 모아타운 투자를 제가 관심을 있어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이제 놀랍게 질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하지만 저는 부세쌤과 수강생들이 실제 매도 사례를 눈으로 직접 보고 지금도 가능한 투자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아타운 신통 예정지와 선정지의 실거래가 꾸준함을 보고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추운 겨울 칼바람을 뚫고 서울 곳곳의 모아타운 신통구역을 안 가본 데 없이 정말 진짜 많이 임장 다녔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투자한 상도동 279, 지금 주소까지 나왔죠? 우리가 투자한 상도동 279 모아타운 투자 물건 선정 이유입니다. 물건 선정 이유는 단톡방이 활발하고 또 실제로 진행이 잘 되는 곳인지, 그 다음에 동의서를 다 걷고 구청에 서류를 제출한 곳인지, 주변에 신통 예정지가 있어서 함께 진행이 되는 곳이었고, 제일 좋았던 건 최근 실거래 사례 중에서도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동작구 가보셨어요? 임장 가보셨어요? 동작구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노량진도 있고 상도동도 있고 흑석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동작구 상도동은 입지적으로 서울의 중심지와 가깝고 여러 구역에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라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도동은 노량진, 뉴타운의 이주 수요가 충분한 곳이라 빌라 매매와 임대 기본 수요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매수는 쉽지만 매도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여기를 나중에 팔고 엑시트하고 나올 수 있는지를 늘 명심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점에서 상도동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동작구 상도동 투자를 가장 좋게 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되는 세상 선생님이 아마 서울투자반에서도 그렇게 아마 알려주셨을 거예요.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좀 밀어주는 곳이고 주민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참여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요. 동작구청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아주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노후 주거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청에서 지금 웬만하면 노후주택을 좀 밀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상도동은 여러 구역에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통 보면 모아타운이나 신통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조금 다니다 보면은 그 기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만약에 1억이면 여기는 1억 2천이고 여기는 7천이고 하면은 여기가 비싸다 싸다 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런 안목을 키우려면 공장을 열심히 다니고 매물 분석을 좀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계약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해당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가가 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급히 얘기를 하고 토요일 오전 부동산이 급히 전화를 해서 오늘 오후에 임장을 가겠다. 물건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오후 4시에 물건 보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딴 곳을 살짝 지금 임장을 하고 있는 중에 토요일 1시에 상도동 279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었다는 엠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왜냐하면 중요한 요지의 신통이나 모아타운의 단톡방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작 그 지역의 부동산하고 소유주는 모아타운 선정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부사님한테 급히 전화를 해서 우리 조금 일찍 물건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물건을 보고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도동은 구릉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비탈길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반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두울 수도 있긴 한데 구릉지의 반지하는 또 장점이 있죠. 1층 같은 반지하. 그래서 햇빛이 좀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아니라 주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빨리 계약을 해야 돼서 빨리 계좌번호를 받아서 가계약금을 써야 되는데 사장님이 가계약금을 쏠 계좌번호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주인분이 굉장히 순진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래 거주하시면서 굉장히 소액으로 뭐 200, 3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담보로 이제 소액으로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뭐 200 하나, 뭐 300 하나 이런 식으로 근저당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다 변제하고 갚긴 했는데 근저당 말소하는데 비용이 또 뭐 누가 얘기했는데 몇백만 원 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를 말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근저당이 말소가 안 되는데 일단은 좀 뭐 몇백이라도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는 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사장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는 그냥 괜찮고 그냥 일단 오늘 가게하고 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서두르면 나중에 사고 나니까 자기가 책임을 못 지니 그냥 월요일날 근저당을 깨끗하게 말소시키고 그때 가계약금을 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월요일날 이제 소문이 다 나면 내가가 이제 금방 뛸 거기 때문에 그래갖고 줄다리기를 해서 사장님을 설득을 한 결과 결국 이제 그날 계좌번호를 받아서 가계약금을 쏘고 특히 이제 1억 3천에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베란다 보니까 그렇고 문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이제 흠을 좀 잡아서 수리를 꼭 해야 하니 그거 하면 얘 뭐 월급 조금 받아서 이거 지금 투자하는데 사장님 좀 잘 받으세요 기타님 이렇게 얘기를 해서 300만 원을 깎아서 1억 2,700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장 조사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뭐 커튼이 이렇게 하지만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죠? 반지하지만 1층 같은 반지하였고 투룸 화장실 1개가 있는 15평짜리 정도 되는 집이었고 추후 내고를 위해서 이제 뭐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볼 때 좀 강조를 했었었고요. 다음은 수익률 분석입니다. 저희가 항상 엑시트 전략이 필요한데 3가지로 엑시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금매, 실거래, 최저가 매도, 시세가 오르면 매도하겠다 하고 계획을 했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 저희는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가계약금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정도 되면 이제 엠바고가 풀리고 모아타운이 됐다는 소문이 이제 다 쫙 날 텐데 그러니까 본 계약을 목요일날 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요일날 하면 이제 저희가 욕도 많이 먹고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우리 근희님이랑 감독님이랑 이제 줌 미팅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회사 일도 이렇고 이제 큰 누나가 시간이 월요일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는 걸로 해서 월요일날 그것도 뭐 안 된다는 거 억지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날 가서 계약을 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할 때도 우리 부자 되는 세상 선생님하고 다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도장 찍고 나와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갔는데 다행히 저쪽 이렇게 뒷주인분이 저희는 그분 이름이 김땡순으로 돼 있어갖고 여자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남자분이시고 큰 누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누나가 와가지고 이제 동생을 막 이렇게 보살피는 컨셉이었는데 저도 동생을 막 보살피는 컨셉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얘기가 그날 조금 잘 통하고 어머 이렇게 막내 동생을 잘 보살피시는군요. 그래서 뭐 저희 동생이 이렇게 돈 좀 모아서 투자를 한다 이래갖고 뭐 보아타운 그런 얘기는 이제 꺼내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계약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계약을 월요일날 하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아침에 우리 그림님이 바로 중도금을 딱 밀어놓고 이제 계약 파기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해서 계약 파기를 막았고요. 여름에 집주인 이사를 나가고 저희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1,000만 원 들여서 화이트 톤으로 싹 하고 세입자를 맞추고 드디어 이렇게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매도 계약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뭐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1억 2,700에 매수해서 인테리어 1,000만 원 이제 약 한 990 정도 들었고요. 2억에 매도했습니다. 잔금일 기준 단 6개월 만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수익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다 이게 부자되는 세상 선생님의 인사이트를 배우고 실행하고 임장 가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